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고 보상에 대해 알려드리는 신세계 보상팁입니다. 오늘은 장애 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는 보통 생활사고나 교통사고로 몸이 다치고 장애가 남았다 하시잖아요. 그런 장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특약이라서 들어두신 보험을 열어보시면 5개 중 서너 개는 반드시 이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복 보상이 가능해서 실비하고는 다르게 금액이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장애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평가를 받아야겠죠. 장애평가는 주치의에게 또는 동네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관절 쪽은 정형외과 가시면 좋고요. 허리 쪽은 신경외과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치의가 수술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수술이 잘 됐다면서 장애평가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근 대학병원 가서 교수님께 무턱대고 해달라고 하면 교수님도 처음 보는 진료 환자이다 보니 장애평가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평가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애평가를 이제 해준다 하셔가지고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장애평가는 당연히 의사가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기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매년 장애평가에 대한 연수를 나갑니다. 거기서 대학병원 교수님들하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걸 듣고 강연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의사들은 사실 장애평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강연회나 토론회에 나와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알리고 토론하고 그런 의사들은 소수기 때문에 그 장애평가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하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장애평가를 잘 받았다 했는데 문제는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입니다.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한 가지씩 문제를 제기해요. 적정하지 않다든지 장애평가가 잘못되었다든지 자문을 가야 된다든지 심사 유보를 한다든지 사유는 여러 개입니다. 결국은 약관에 의거해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성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헤쳐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금액이 클 수도 있기에 포기하시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영상을 직접 보고 계시거나 주변에 이렇게 다쳐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셔가지고 상담을 권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